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제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4명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저희도 구독자 10,000명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 한번 먼저 같이 하고. 오랜만에 소개를 한번? 오케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주 출연하고 있는 신선중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리얼티 코리아 자회사 이노밸류 중개법인 황유진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도 뵙지 않았어요? 어제도 봤지. 그러니까. 체육대회 때 오랜만에 봤다가 어제 또 뵙고, 내가 체육대회를 얼마 전에 했었어가지고, 오늘도 좀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주제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시죠. 내가 건물이 있는데 1층이 공실이 났어. 임대 문의가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두 군데에서 문의가 온 거야. 1층에 이제 편의점이 들어오겠다. 월세 200만 원에. 근데 갑자기 다른 데서 국밥집, 순대국밥집이 들어오겠다. 월세 300에. 난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돼. 뭘로 하느냐. 맛집인가요? 그거는 이제 아직 맛은 안 봤죠. 맛집인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우리 대본이 없었던 거라서. 일단은 선택부터 하죠. 저는 맛집일 확률이 높으니까 편의점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편의점. 그냥 편의점? 네. 저는 무조건 편이죠. 왜냐면은 제가 관리하는 여러 건물들 중에 대부분이 1층에 다 음식점이 있어서 음식점이 있는 건물의 고충을 정말 잘 압니다. 저는 그래서 선중 팀장님 똑같이 닥치고 편이죠. 저희 이사님은? 나는 무조건 300만 원. 난 순대국밥. 정말 내일 결정을 해야 돼. 100만 원 차이야. 그러니까 1층에서 200 나오는 300 나오면은 건물 전체의 가치를 좌지우지. 말 잘못할 뻔했다. 건물 전체의 가치를 너무 웃으니까 이상하잖아. 100만 원이 건물 전체의 가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그냥 넘길 수 있을까? 요새 뭐 금리도 높아가지고 내가 이자를 막 내고 있어. 그 100만 원 얼마나 소중해. 그걸로 내가 남느냐 안 남냐의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그냥 300만 원에 더 가치를 두지 않을까. 유진 과장님은 왜 편의점 하셨어요? 저는 맛집이면 아무래도 손님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위에 임차인들이 다 그 순대국밥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벌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1층 음식점이 있는 곳이 임차인들이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아무래도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시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리테일 건물이 되지 않을까. 리테일 같은 경우는 권리금 때문에도 임차가 잘 안 맞춰지는 경우도 있고 시장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편의점으로 하는 게 임대 측면에서 나중에 넣고 빼고 뭐 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은 깔끔한 건물이 낫다 전반적으로. 선중 팀장님은 어때요? 아까 유진 씨가 한 말처럼 그 위생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편의점이면 일단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 임차를 함으로써 우리는 매각을 생각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오히려 이미지도 괜찮고 관리도 편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엑싯을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빠져나갈 거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편의점의 명성과 순대국밥을 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저희 유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깔끔함이 저는 조금 커요.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통도 뒤에 있어야 되고 매번 박스라던가 그리고 하수구가 대체적으로 안에가 너무 지저분하고 환기구가 냄새가 다 위에 상부로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가 주된 생각인데 아마 이거는 구독자분들도 이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또 워낙 구청에서도 위생 관련해가지고 많이 점검도 나오고 하고 있고 식당이 지저분하면 장사가 될 수가 없어. 또 300만 원을 내고 장사를 한다는 건 사활을 걸었다는 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나는 와 이건 진짜 맘 먹고 들어오는 거구나. 제대로 국밥집을 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영혼을 걸었다. 이 국밥은 영혼의 국밥집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진심인데 왜 웃지 마. 100만 원이 난 너무 중요한 것 같아. 100만 원 차이가 솔직히 작은 금액은 아니야. 그리고 편의점이 들어오고 나서 잘 나가는 케이스를 거의 못 봤어. 권리금이 너무 세. 1층 임차인의 변동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치. 내가 정말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뭐 신축을 할 때도 편의점을 내보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식당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지. 권리가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잘 안 나가. 근데 국밥집은 여기 있다가 옆 건물로 가도 전혀 뭐 그냥 맛집이라 소문 나면은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저는 1층 순대국밥집 때문에 위층 임차가 안 맞춰질까 봐. 그 맞아요, 100만 원 그렇지. 개차하려고 나머지가 임대가 안 맞춰지면 좀 서글프지 않을까. 나는 들어갈 것 같은데? 순세권인데 순세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집 구할 때 편세권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중요한 게 되게 많이 찾으세요. 임차인분들이 여기 혹시 주변에 순대국밥집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많이 네. 아니 이거는 진짜 팩트겠다. 왜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국밥을 안 먹을 수 그러니까 없어. 나는 진짜 난 중요해. 근데 뭐 편의점도 굳이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선호를 많이 하지만 안 좋은 부분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재계
재계약이나 할 때 갱신할 때 임대료를 무조건 깎으려고 하고 그리고 퇴거할 때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담배 권리를 가지고 다른 프랜차이즈한테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신규 입점하는 데는 당연히 담배 권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아예 소멸을 시켜버리겠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공실이 된 케이스도 제가 봐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이 이만큼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결론 내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자. 근데 나의 성향이 깔끔한 거 좋아하고 막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지저분한 거 안 좋아하고 한다면 편의점이 좋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자본주의 측면에 입각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순대국밥이든 뭐든 상관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건물을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할 건데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리단길 있잖아. 힙당동, 힙지로, 속리단길, 경리단길, 망리단길 이런 거 많잖아. 이제 막 부상한 테마 상권 여기에 할 건지, 아니면 원래 기존부터 있었던, 예전부터 명맥을 쭉 이어왔던 기존 상권, 서울로 따지면 신림, 천호 뭐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건대 입구 상권이라던가 명동 상권이라던가 뭐 이런 거. 선진 팀장님 어디 하실 거예요? 기존 상권. 아, 기준 상권. 전 힙당동 가겠습니다. 힙당동. 저도 테마 상권. 이사님은 어디 하실 거예요? 나는 그냥 기존 상권. 선진 팀장님은 왜 기준 상권 먼저 하셨어요? 기존 상권을 말씀드린 이유는 건대, 강남역, 홍대 막 다 보면은 임대료가 지금 고점을 찍은 곳도 있고 혹은 아직 그 상권의 매출이나 사람의 규모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저는 그런 기존들 상권들 내에서 임대료 상승이 가능한 곳을 볼 것 같아요. 너무 신규 길, 무슨 길을 가기에는 저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가 될 만한 곳에 임차인이 구해질 만한 곳,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저는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테마 상권을 물론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해요. 왜냐면은 리단길이라는 게 전국에 한 20개 정도가 있대요. 전주에 뭐 갱리단길, 뭐 황리단길, 경리단길, 망리단길 해가지고 이런 상권들이 많은데 저는 약간 그 꼬마 빌딩에 초점을 뒀어요. 왜냐면은 이런 테마 상권들은 제가 사고팔고를 좋아하잖아요. 잠깐 들어갔다가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 상권에는 좀 바짝 제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왜냐면 기존 상권들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다 해서 뭐 천우나 이런 데도 신림 이런 것도 절대 안 저렴하거든요. 꼬마 빌딩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테마 상권이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던 거지. 과장님은 어때요? 저는 약간 이사님이랑 좀 비슷한 성향인 것 같은데 저도 똑같아요. 좀 소자본으로 기존 상권은 이미 다 갖춰진 상권이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를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임차를 하면서 다녀봐도 건대라던가 이태원이라던가 상권이 한 번에 죽을 때 확 죽고 살 때는 확 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힙당동은 아직까지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임차가 더 잘 맞춰질 수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전 산다면 힙당동에 뭐 주신당 같은 아시죠? 주신당이 들어오고 나서 거의 권리금이 4억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주변 시세도 알아봤었는데 알아보니까 원래 2, 3천도 안 했던 것들이 1억, 2억 올라가는 걸 보면서 드라마틱한 시세 차이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짧게 치고 빠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거기가 뜰지 몰랐던 곳이었을 때인 거잖아. 뜨고 났을 때는 이미 올라 버렸으니까 식당동이 뭐 요새 막 핫하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1억 막 하고 있어, 평당. 거기를 들어가면 얼마에 나올 거야? 그게 이제 아쉬워지는 건데, 또 이제 트렌드라는 게 확 왔다가 확 빠지는 거라서 요새는 SNS가 워낙 핫해서 나 여기 갔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SNS에 나 경리단길 왔어 하면 거기 왜 갔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안 올린단 말이야, 그런 데를. 그러니까 신당동도 나중에 좀 핫한 게 빠지면 다 갔을 땐 다 가지만 안 갈 때는 아예 안 가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저도 기존 상권을 선택했는데 신당동을 요새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맞아. 근데 여기가 지금 뭐가 있냐면 권리금 자체가 1억에서 2억이 다 형성돼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임대료는 200이에요. 왜냐면 뜨기 시점과 지금 아직 10년이 갱신이 안 됐기 때문에 갱신되는 시점부터 이제 임대료가 막 1,000만 원 되겠죠. 뭐 2,000만 원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무너지냐 아니면 그 인근까지 퍼지냐. 퍼지면 대박이 나는 거고 아니면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섭지 않나.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새로 나온 상권 이런 데가 생긴 역사를 보면은 거기가 생긴 이유는 임대료가 쌌기 때문에 기존 큰 상권에서 넘어가서 사람들이 임대료 싸니까 내 맘대로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테마가 있어지고 분위기가 있어지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거기가 임대료가 800, 막 1000이었다. 그럼 그렇게 내 맘대로 막 못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내가 내 맘대로 해놨기 때문에 떴어. 건물이 막 투자를 막 해. 그럼 사람이 산 금액 있잖아. 올린다고. 그럼 거기 남아있겠냐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네요. 또 이렇게 또 비교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건물 투자자 입장에서 거길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 내가 볼 땐 그냥 상권, 권리금 장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단기로 먹기에는 2억, 3억 받고 나오면은 그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지, 빌딩을 살 때 취득세 많이 붙고 팔 때 양도세 많이 내고 하니까 한번 사고 파는 자체에 무게가 많이 실리잖아. 그러니까 건물 투자로는 그런 테마 상권은 조금. 아 오케이. 이제 이사님 마지막 결론 한번 내주시죠 이제. 결국 이제 이것도 약간 단기로 치고 빠지고 싶으면 이런 테마 상권이 좋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면은 기존 상권이 낫지 않나라고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또 어려운 그런 결론이네요. 네, 그렇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